고지혈증을 유발하지 않으려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꼭 한 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력이나 과체중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사실상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고 또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건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혈관 속이 깨끗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깨끗한 혈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혈당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예를 들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혈액 내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존재하고 끈적끈적한 피가 혈관을 이동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약해지고 손상을 입어서 혈관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적절하게 수축 또는 이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높아진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과 고지혈증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이 두 가지가 동반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망률도 매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연구한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발표 자료를 보면요. 한국인의 심혈관계 질환에 가장 많은 위험 요인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유병률 자료에 있어서도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70% 이상이어서 종합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생긴 만성질환은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무너지기 전에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해 줄 수 있는 성분 조합이 잘 된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앞에 영상 보셨죠? 환자분들이 처방 받아서 복용하시는 약 외에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답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사실 저도 그 환자 중에 하나인데 고혈압 특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사실 많이 들어봤어도 잘 아시는 내용이 없고 또 전문적인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정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고혈압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고혈압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환자들이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런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혈압이 무엇인가? 네, 우선은 혈압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수압이라고 다들 아시죠? 저희가 수도를 틀면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게 되는데 수압은 결국에는 수도관에 가해지는 압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있는 혈액이 혈관을 이렇게 가해지는 압력, 즉 심장이 열심히 우리 몸에 피를 순환하기 위해서 펌프질을 할 때 발생하는 압력이 혈관에 가해지는 것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높은 혈압이란 뜻이고요. 혈압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필요한 장기에 혈류가 충분히 가게 되는데 너무 과도한 혈압은 도리어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압에 비유해서 혈관벽에 전해지는 압력, 그 압력이 적당해야 되는데 또 너무 낮으면 쇼크잖아요. 그렇죠. 적당한 압력이 유지돼야 우리 장기,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고혈압 환자라서 느끼는 바인데 이 잴 때마다 좀 달라지는 거.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재면 또 높게 나온다, 좀 뭐 저녁에 재면 높게 나온다 하는 분들이 다 다른데 언제 재는 것이 좋고 또 고혈압 환자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간격으로 혈압을 재는 게 좋은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혈압은 그래서 잴 때마다 다 다르고요.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혈압이 다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혈압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번 잴수록 본인의 가장 평균적인 정확한 혈압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계속 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또 힘들고 그로 인해서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이 너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혈압 학회에서는 가정 혈압을 측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가정 혈압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깨어나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 이내에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 한 2번 정도 1분 간격으로 앉은 자세에서 상완 혈압계로 측정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한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시기 전에 측정을 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권고되고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사하기 전에 소변을 보시고 혈압을 재는 것이 가장 권고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사실 저희 가족력이 있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할머니 다 고혈압 때문에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고혈압이 있고 저희 삼형제 다 고혈압이 있어요. 또 고혈압이 왜 생기는 겁니까? 네, 이 고혈압 제가 또 진료 볼 때 많은 환자분들이 뭐 저희 아버지, 뭐 어머니 고혈압이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혈압은 아직까지 왜 고혈압이라는 게 생기는지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고요. 전체 고혈압의 약 90% 정도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는 원인이 있는 고혈압이라고 생각이 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면 혈압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관이라고 하는 것이 말랑말랑한 고무관 같은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고무관이 점점 딱딱해져서 굉장히 경화가 일어난 관으로 바뀌게 되고 그럴수록 심장에서 만들어내는 이 압력을 잘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많이 증가를 하는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혈압이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 길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태성 고혈압 원인을 잘 모르는 고혈압이 90%. 야, 고무공에 비유하셨는데 정말 이해가 쏙쏙 되네요. 이 고무공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좋은데 그 시간이 공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단해지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가족력 저희 집안의 가족력 말씀드렸는데 유전적인 영향도 있긴 있는 거죠, 고혈압에? 네, 뭐 유전적인 영향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딱 특정 유전자 이상이 고혈압을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런 뭐 일부 유전자 변이 때문에 고혈압이 병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보고가 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 유전적인 영향이 100% 없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섞여져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 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고혈압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점 저도 의사지만 좀 새롭게 한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사람들 생각은요, 혈압이 높은 것보다 혈압이 낮은 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제 환자분들 중에도 혈압이 뭐 80, 90밖에 안 돼서 이거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혈압 너무 낮은 거. 네, 우선은 그분이 증상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젊은 여성분들, 마르시고 또 어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압을 재도 일반적으로 수축기 혈압이 한 100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 위험하다고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실 젊고 아직까지 뭐 혈관도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마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혈압이 기본적으로 낮고 그 정도 혈압에도 충분히 우리 몸에 필요한 장기의 혈류를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다만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이 갑작스럽게 혈압이 너무 낮게 측정이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뭔가 어지러움 증상이나 기운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좀 주의해서 약을 조절을 하거나 몸 상태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젊고 체형이 마른 분들 혈압이 좀 낮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간 전문입니다만 간도 침묵의 장기인데 고혈압도
고혈압도 뭐 증상이 별로 없지 않나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고혈압도 침묵의 암살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실은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이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혈압이 높아서 그런 것 같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는 특별히 증상을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아주 높은 혈압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 된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두통이나 뭐 안구 통증 같은 것들을 호소하시거나 뭐 흉통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요. 그래서 참 무서운 더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혈압도 침묵의 암살자라는 표현 쓰셨습니다.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을 뭐 재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재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고혈압을 뭐 의심한다거나 뭐 아니면 고혈압을 좀 주의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나요? 사실은 혈압을 재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만하신 경우 아. 그리고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또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일반적으로 생활 습관이 좋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혈압이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혈압을 측정을 해보시고 혈압이 약간 높다라고 하면 자주 혈압을 측정해 보시면서 빠르게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 습관 맞습니다. 고혈압이 생활 습관병의 하나인데 생활 습관 말씀하셔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술을 또 많이 드시는 분들 그러고서 음식을 짜게 드시는 분들 이거는 어떤가요? 고혈압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간이 안 좋으신 네.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이 그렇죠. 뭐 네. 지방간이나 또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게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그런 분들이 뭐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비만한 분들이 가장 혈압이 많이 생기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운동과 체중 감량입니다. 체중만 어느 정도 떨어뜨려도 항고혈압 약제를 끊을 수 있을 정도로 혈압 조절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운동을 꾸준히 유산소 운동 위주로 체중 감량을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네. 또 짜게 안 드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별로 외국 가서 음식 먹어보면 네. 외국 음식이 더 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량이 더 높다고 여러 가지 매체에서 다루고 있는데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은 김치를 먹고 그러면서 동시에 밥을 국에 말아 먹고 그렇죠. 이런 식습관들이 결국에는 소금 섭취량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 사람들에서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 운동, 그다음에 체중 감량, 그다음에 식습관에서 짜게 먹지 않는 거. 참 이게 뭐 알고는 있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인데 실천을 잘 못했다가는 고혈압으로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고혈압, 혈압이 계속 높은데 이거를 이제 혈압도 재지 않고 약을 먹지 않아서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 있나요? 저한테 갑자기 혈압이 한 180, 190 정도 되시면서 막 숨차다고 해서 오시는 젊은 남성분들, 젊다고 하기에는 좀 중년의 한 50대의 남자분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그분들한테 여쭤보면 평소 때 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 혈압이 좀 높다고는 들었는데 그냥 약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우리 몸이 좀 높은 혈압에 적응을 해서 가느다란 이 끈을 가지고 끈이 당겨진 상태에서 버티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 그 끈이 탁 끊어지면서 여러 가지 몸에 장기 손상이 생기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혈압을 방치하면 여러 가지 원래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증상이 생기면서 병원에 오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가 많이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미 장기 손상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되돌이키기 어려운 네. 경우까지 진행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미리미리 혈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질문은 다 끝났는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이 장기 손상, 고혈압으로 인한 표적 장기라고 해야 되나요? 이 장기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장기를 꼽자면 어떤 장기? 우선은 크게 심장. 네. 결국에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압력을 이기면서 혈류를 내보내야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을수록 심장에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망가질 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혈압이 높으면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것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구, 눈 망막에 혈관들이 많이 있는데 네. 혈압이 높으면 망막 혈관들이 손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실명에 이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콩팥도 혈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있는 혈관들이 망가져서 투석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장기들이 이 고혈압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표적 장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혈압 방치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뇌, 안구, 심장, 콩팥 이런 장기들 손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저도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우리 이찬주 교수님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들 고혈압의 전반적인 궁금한 점 많이 해소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럼 오늘 1편은 여기서 마치고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안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